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랫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기 시리즈 시간이고요. 20번째 시간이 벌써 더 다가왔네요. 이번 빠르다. 시간은 지상 무기 체계 플랫폼 중에서 최근에 뭐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이 있죠. 그렇죠. 예. MFP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입 사업에 우리의 그 썬더 K9이 당연히 참여를 했고, 이번에 그 영국에서 열리는 그 지상 무기 위주의 그 전시회에서 우리 그 한화 디펜스 부스에 당당히 K9 썬더의 이제 발전형이죠. K9A2가 드디어 들어가 있고요. 크게 아주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실물이 같나요? 아니요, 실물 아니죠. 아니고 예, 모형이죠. 모형이 같고요. 그 각종 뭐 한화 디펜스가 내세우는 그런 무기 체계의 플랫폼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영국의 그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도 뭐 그런 전시회나 에어쇼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산업체와의 컨소시엄이 물밑 접촉이 있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 사업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주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주포라는 거가 이제 생성이 된 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됐죠. 예. 원래는 포병이 이제 견인포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이제 화포 체계로 1차 세계대전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적이 포병을 공격했을 때 빨리 피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또 어떤 그 지역으로 빨리 이동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차가 등장하고 기동전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포가 전차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차륜식이든 아니면 궤도식이든 어떤 이동 수단의 플랫폼 위에 단순히 그냥 포를 얹기만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있지만 야 좀 힘들어, 좀 싣고 가면 안 될까 우리? 그런 거 힘들어 죽겠어. 그것도 이거. 분명 있어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포를 끌고 가는 건 사람이 아니라 말이나 견인차라 그래도 결국 그 포를 떼가지고 방열하는 건 사람의 인력이니까. 맞습니다. 방열도 하기 싫다. 네. 방열도 하기 싫어.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오게 자주 핸들을 돌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 둘 3넷 때 할 거냐. 그렇죠. 뭐. 예.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만은 왜 M7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냥 포탑 얹은 거잖아요. 그야말로 차체에 포를 딱 얹은 진짜. 그렇습니다. 추측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격에 취약한 거예요. 이제는 대포병 레이더도 나오고 뭐 또는 그 이전에 어떤 탐지 수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충 아는 거예요. 비도 다 맞고. 그래서 대응 사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포병 부대에 은밀히 이제 특작 부대가 그렇죠. 침투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에 전쟁 영화에 그렇죠. 당도 나온 라이언 장면이죠. 일병과에도 물론 그때는 자주포가 아니었지만 뭐 저 상륙군이 이제 파괴를 하는 그런.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밴드 오브 브라더스 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왔죠. 독일군 후방포대를 아주 박살을 내죠 하나. 그렇죠. 그런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포탑을 얹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됐고요. 우리가 또 이 자주포 하면은 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국 전쟁 때 우리 국군은 탱크로 알려지니까 전차에 대해서 알기는 했어요.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대충만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기동을 하고 포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땅크다. 북한군의 SU-76 그 자주포 그들은 자행포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중국 어원을 따라가지고 좀 나온 그런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자행포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전차로 오인했었죠. 북한도 그거를 전차처럼 운용하다 많이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접 공격에 우리의 뭐 살신성인을 한 공격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이 당했죠, 그들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시내로 들어오다가 화염병에 이제 터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발전되고 거쳐온 그 자주포. 서방권에서는 미국의 이제 팔라딘으로 이제 된 M109의 그 시리즈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이전에는 뭐 또 다른 바리에이션은 아니지만 핵 투발 수단으로
M110이랄지 M107처럼 굉장히 대구경의 그렇죠. 자주포도 있었죠. 우리도 보유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쏘는 거 취재했어야 되는데 아 그랬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그때 굉장히 젊으셨을 텐데. 근데 그 무렵에 퇴역하더라고요. 좀 더 기다려다 퇴역하지.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약점이 많았죠. 핵투발이 아닌 입장에서는 사거리가 뭐 뛰어나게 긴 것도 아니고 네. 포탄은 그리고 엄청 무겁고. 어마어마한 포탄 8인치예요. 네. 물론 요새 팔이 분들- 20cm입니다. 20cm. 203mm, 20cm 되는. 이만해요. 아이고. 진짜 그리고 힘들었겠다. M107만 해도 175mm예요. 아우. 어마어마한 거죠. 40kg 되겠는데. 제가 이전에 모 국군 방송에 출연했을 때 저 사진 봤어요. 네. 예. 그 지금 150mm 포탄 들고 아우, 그것만 해도 끔찍한데. 근데 현역은 그걸 들고 뛰더라고. 사실 대단했던 네, 게 그렇죠. 젊으니까. 우리 연평도 포격 시에 네네. 정말 우리 해병 대단한 겁니다. 아, 대단했죠, 그거를 진짜. 포화 속에서 들고 뛰어서 결국은 대응 사격을 했던 그럼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K10이 있으니까 걱정 없지만 이야기가 조금은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자주포 계속 그 발전을 해왔고 우리의 썬더 자주포는 사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러죠. 그렇게 됐어요, 진짜. 누누이 얘기를 예. 하지만 실전도 거쳤고 네. 베스트셀러가 됐고 앞으로도 뭐 호주도 뭐 뚫었고 호주는 거의 확정됐고. 네, 확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더 대단한 거고 그리고 네. 뭐 중고로 이제 팔았지만은 네. 굉장히 그 업버전에서 팔아가지고 노르웨이나 네. 핀란드, 네. 에스토니아 네. 뭐 이런 국가들한테 당연히 수출이 됐고. 아, 동유럽 국가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만한 자주포가 의외로 없었던 게 히트 요인이었던 게 미국이 이제 크루세이더 계획을 취소했던 게 그렇죠. 하나 좀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제가 괜찮은데 독일제는 너무 겁나 비싸고. 비쌌고 예. 네, 그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조금 이렇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트집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가운 이게 내 돈 주고 사는데 되게 고가운 측면이 없진 않았거든요. 뭔가 근데 이제 시원한 우리가- 면이 없네. 예, 그렇죠. 그 뭐 야 니들 안 돼.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영국이란 나라 어떻게 보면은 자주포의 그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K9만 해도 영국 AS90 자주포로부터 어떤 기술적인 영감을 많이 받은 그렇죠. 포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제 자주포가 이제 교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유력한 후보군에 떠올랐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네. 그렇죠. 원래는 영국도 당연히 자국산으로 하고 싶어서 AS90의 이제 그 개량형을 많이 연구를 했고 브레이브하트라고요. 그렇죠. 했죠. 폴란드는 실제로 그 포탑을 그렇죠. 받아서 원래는 자국산 차체와 결합을 했었는데 그 자국산 차체가 망해서 K9 차체를 다 갔죠. 그렇죠. 우리의 그 평가 장치랄까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주포의 또 하나의 장점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정된 안정성이죠. 그렇죠. 포잖아, 그 사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었고, 물론 지금 소개해 주셨던 그 독일의 그 PDH-2000 자주포는 상당한 성능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K9 썬더를 앞서고는 있었죠. 물론 우리가 개량을 해서 많이 따라잡았지만 네. 예. 그렇지만 너무 비싸고 겁나 비싸요. 얼마나 비싸요? K9의 얼추 2배 가까운 수준. 2배가 넘습니다. K9의 정확하게는 세계 시장에서 이제 단가가 거의 이제 뭐 드러났으니까 단가로 봤을 때 K9 썬더를 2대 사고 절반 사는 가격을 그쪽은 한 대 사야 돼요. 2대 사고 포탑 하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하자면은 한 K9이 만약에 40억 정도 한다면 그 한 100억 독일제는 정도. 100억. 거기다가 그게 정확한 또 거기다 어떻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K9 생산량이 이제 워낙 많아요. 이제 1000단위를 가뿐하게 넘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도 네, 찍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수급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한마디로 AS. 그렇죠.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 이제 그렇죠. 독일제는 사실 독일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언제 단동질지 몰라요. 아니면 부품 가격도 당연히 비싸고. 독일은 티거도 네. 그렇고 조금씩. 예,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그 조달가보다 조금 비싸게 팔아서 왜냐하면 당연히 그 연구개발비를 그렇죠.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스포츠카는 주말에만 타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 이제 저는 이제 가능성이 뭐 아주 높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지만 저는 영국에서도 한번 K9이 굴러가는 게 생각보다 높을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연방 차원에서 봤을 때 호주가 거의 그렇죠.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6대의 획득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단가 측면을 안 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의 국방비가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있는 것도 없애는 판에 네. 얼마 전에도 뭐 이것저것 다 팔아치고 있던데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걷어내고 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다 걷어내도 나 같아도 K9 썬더 그것도 개량형 A2를 그렇죠. 기반으로 한 최신형이니까. 영국에 제안한 거를 바로 아니, 몰겠어요. 사실 저는. 이 K9 영국 K9 사업의 문제는 K9이 다른 어떤 PZH-2전 경쟁작으로 될 확률보다는 영국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사업 때려치울 취소할 수 확률이 더 있는. 큰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걔네 돈 없거든요. 116대를 축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영국에서 신속 대응 여단이랄지 이제 그들의 이제 편제를 봤을 때 포병대대가 116대면 여유분 MF 자산을 좀 남겨놓더라도 116대가 거의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거 있습니다. 돈 없어서 차륜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걔네는 그 돈이 없으면 돈 덴마크, 없으면 예. 덴마크가 사례가 그거죠. 네, 덴마크가 K9 썬더가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 유사적인 군사 그렇죠. 동맹을 갖고 네. 있는 뭐 노르웨이랄지 핀란드랄지 이런 동구 유럽, 스칸디나비아, 북부 유럽의 국가들이 잘 다 쓰고 K9 있으니까. 썬더를 예.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쩐 문제로 돌아섰죠. 차체 단가 자체는 이 차륜식이 약간 비쌀 수도 있는데 유지비는 아무래도 싸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K사로 이제 바꿨는데 영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네. 아니 그래도 K9을 잘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많죠. 원하고 있는 나라. 워낙 많고 그리고 소량을 갖다 운영하지만은 그들 국방 조건에 딱 맞췄거든요. 그렇죠. 네. 영국의 조건은 사실 여기서 하나가 더 붙는 게 해외에 이제 신속 전개까지는 아니지만 해외 전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차륜식 언뜻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AS90을 개량형을 먼저 생각했던 건 국산도 있었지만은 해외 전개, 장기식 네. 그 궤도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아무래도 염두에 둔 것 전 같아요. 자주포까지 전개할 정도면 전면전에 가까운 그렇죠.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러시아 상대한다든가 그런. 아니 뭐 K9을 뭐 한간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의 차륜식 자주포보다는 에이스 침대 역할을 한다. 그럼 부드럽죠. 네, 부드럽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K9이. 예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중국의 네티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죠. 그렇죠. 뭐 K9이 뭐 실전에서 뭐 연평도 네, 네, 네. 사건을 보고서 빗대서 얘기해요. 그것도 완전 팩트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를 그렇죠.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전쟁의 망신을. 중국이라기 부르기보다는 이제 차이나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차이가 중국이라고 하면 이렇게 음.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 그러나? 네, 그러니까는 이제 차이나라고 불러줘야지 좀 차이가 나는 거를 그렇죠.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국에서도 좀 영국이 만약에 되면 영연방 국가 전체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K9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유럽에서 아시아제 그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상징성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대단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영국 사업이 뭐 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향후에 그 자주포의 어떤 미래 방향성을 이제 이야기 아니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2형도 미래의 방향성이고 우리도 향후에 이제 그 개량을 해야 될 2027년부터 그렇죠. 개량을 네네.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A3로 궁극적으로는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이 뭐냐면 완전 무인화인 거죠. 네. 이제는 탑승을 안 하고 바깥 외부에서 조종해서 자동 장전도 다 스스로 하고 네. 발사가 스스로 되고 훨씬 더 정확하고 심지어 사용하는 포탄도 개발이 돼가지고 100km 이상의 네. 사거리를 낼 수 있는. A2만 해도 벌써 어느 정도의 원격 조정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A2는 그거에 이제 어떤 테스트 버전이라고 하고 이제 그 중간 단계죠. 그렇죠. 네, 포탑을 그 무인화하는 거니까. 역시 화약의 민족이야. 아 정말. 네, 뭐 적당이란 게 없어.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 목적 고폭탄이랄지 뭐 각종의 지능형 포탄, 지능형 폭탄이랄지 사거리 연장, 네, 사거리 연장이랄지 유도 포탄 등 이런과 결합돼서 무시무시한 무기 체계가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이걸 구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사들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AS90이나 독일제 같은 경우 언제 단종될지 모르는 거죠. 너무 비싼 데다가 소량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가장 큰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생산 라인 자체가 한참 그렇죠. 전에 닫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래야 살 수도 없어. 우리는 이제 단위도 많고 하니까 사실 부품 수급이라든지 업데이트라는 게 이제 앞으로 무기 수급에 있어 중요한 거고, 우리 또 자주포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북한과의 전쟁을 생각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서방권 최대, 전부 다 합쳐도 거의 5성권 안에 들어가는 전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토가 보여 자주포 다 합쳐도 지금 우리 국군이 가는 거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2,500문에 가까운. 실제 미국까지 운영하는 게 그래요. 실제 미국까지 운영하는 게. 끌어가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이 정도면 그냥 한 줄로 쭉 세워놓고 포 쏘면서 올라가면 그냥 될것 화력의 같아요. 민족입니다, 그냥. 네. 그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K9이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거는 K10 덕분이다. 그렇죠. 그 K1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주포는 전 세계에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콤비가 예. 비교할 만한 팀이 없죠 지금. 자동 예. 급탄이 되는 탄약차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탄약차가 그럴매도 하지만 자동 급탄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송탄 그렇죠. 그 시간이랄지 여러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탄약 운반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그 시스템을 전체를 갖고 있는 무기 체계, 자주포 무기 체계가 현재로서는 K9 썬더가 서방권에서는 유일하죠. 물론 뭐 미국에서도 그런 체제를 당연히 이제 시험하고 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만의 K9 썬더 시리즈는 계속 글로벌하게 앞서갈 수 있고 그런 방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기 체계 중에서 자주포를 가장 가장 사랑하는, 좋아하거든요. 음. 얼마나 시원해요. 그냥 그죠. 뻥뻥 날리고 정확하게 딱딱 맞고. 저처럼 만약에 체험을 했으면 꼭 그죠, 그런 얘기는 네. 안 했을 텐데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자주포 운영 물론 이제 방향성이 무인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하는 병력도 훨씬 줄어듭니다. 3명, 심지어 2명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렇죠. 고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 장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반자동에 가깝습니다.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그렇죠. 넣어주고 문 그렇습니다. 닫고 예. 그것을 땡기고. 그리고 이 화포가 추구하는 그 발사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운용 숙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네. 급속으로 15초에 3발.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다음에 3분의 8발, 최대 8발, 뭐 통상 6발. 그런데 이제 A2에 가서는 3분의 12발까지가 가능하답니다. 그것을 바로 영국에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영국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은 8발에서 10발도 1분 안에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그러나 네. 걔들은 실제로 구현을 했느냐. 는 뭐 그렇죠. 퀘스천 이제 마크죠. 나머지는 이제 손으로 던진 거죠. 그리고 빨리 쏘면 뭐해?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그렇죠. 예. 보니까는 지진이 난다고 뭐. 저 요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잠은 잘 오겠네. 그러게요. 네. 아, 참. 자, 자주포 속에서 잠을 자는 네. 중국군을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다시 안 깼으면 좋겠네요. 예, 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자주포 자랑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계속해서 K9 썬더가 앞설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만큼의 노력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분들,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 개발하는 분들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도 이 시간을 아울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이것으로써 밀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